안녕하십니까. 강신갑 행정사 공인중개사 보상관리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부동산 공법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저자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총정리 교재 구입자와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한 강의로 대한민국 최초로 행정 경험과 실무 경험을 융복합한 기존 강의와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강의입니다. 단순 암기식 강의가 아닌 행정 경험 및 실무 사례 소개, 문제 문항별 근거 법령을 제시, 수험생 여러분이 정오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강의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교재와 함께 강의를 반복하시면 부동산 공법을 법리화 상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공법 제30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0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4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광역시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광역시장이 개발로 인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이 집중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 사업자에게 그 설치 비용 후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구역입니다.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리화 상식에 맞는데요. 광역시장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면은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근거는 제67조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 옳고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계획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죠. 근거는 6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음. 3번 광역시장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개발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죠. 개발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를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할 수 없다는 오답인데 근거는 67조 제1항에 광역시장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로에 이 법도는 다른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문제 3번 지정할 수 없다는 틀려서 정답이죠. 4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죠. 반드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이 들어갑니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시행령 6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옳고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 해제를 1년으로 정하는 이유가 행정청이 장기간 토지 이용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65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은 옳고 정답은 3번. 4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위반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을 국토계획법 26조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는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법리화 상식에 맞는데요.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는 26조의 제3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3항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는 자와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번 옳고 2번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서뿐만 아니라
계획 설명서도 첨부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거는 2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는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알려야 한다. 45일 이내에 통보하게 되어 있죠. 근거는 26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겁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하죠.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26조 제1항 3호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해 가지고 가목에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인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가 해당이 됩니다. 문제 4번 해당하지 않는다는 틀려서 정답.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데요. 만약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면은 국공유지가 남아날 수가 없죠. 근거는 시행령 제19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문제 5번 옳음. 정답 4번. 4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토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죠. 1번 재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재복구 응급조치는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56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4항에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호의 재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번 받아야 한다는 오답이죠.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돈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민간인일 때 민간이 개발사업을 하다가 중단될 때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운용을 합니다. 근거는 제60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1항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대상이 나와 있죠. 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2호 공공기관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3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다 믿을 수가 있죠.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않습니다. 3번 환경오염 방지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행정청이 환경오염 방지 조치 등 조건을 붙일 때는 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드려야 되죠.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54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 문제는 행정청이 아닌 경우인데요. 행정청인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어떤 행정청이 가지고 있든 다 국가 거잖아요. 국가 거기 때문에 누가 가지고 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민간일 경우에 대체될 때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65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기속된다. 행정청인 경우이고요. 행정청이 아닌 경우는 제65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공공시설 부지를 가지고 큰 이윤을 남기면 안 되겠죠. 국민 정서상.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5번 전부 무상은 오다. 정답은 3번. 44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법령을 해석하거나 응용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지구단위 계획은 특정 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하죠. 근거는 제2조 제5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45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먼저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반드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근거는 1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 의견 듣게 되어 있죠. 2번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성장관리 계획도 당연히 주민들 토지에다가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죠. 이해 당사자 주민들 의견 드려야 됩니다. 근거는 제75조 2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시범도시 사업계획도 토지에다 계획 수립하는 거죠. 당연히 토지주 등 주민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126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데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근거는 제67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토지 이용을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장래 개발 시 밀도 기준만 관리하는 계획적 구역이죠.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66조 제3항에 나와 있는데요.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민 의견 듣는다는 내용 없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친다고 되어 있죠. 문제 5번 주민 의견 내용이 없어서 정답. 정답은 5번. 46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취락지구 지원 목적이 기존 취락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정주 여건을 유지 향상시켜서 취락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기업,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의 설치 지원 대상입니다. 니은 쓰레기 처리장, 하수 처리 시설의 개량 지원 대상이고 디귿 하천 정비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이고 리을 주택의 개량 지원 대상입니다. 정답은 5번. 근거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10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호에 자연취락지구 해가지고 감옥부터 마모까지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먼저 용도지역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중요하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용적률에 대한 문제인데요. 1번 제1종 전용 주거지역, 2번 제3종 일반 주거지역, 4번 준주거지역, 4번 일반 공업지역, 5번 중공업지역. 정답은 3번인데요.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중에서 누가 더 용적률이 높은지를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죠. 먼저 준자 들어가면은 해당 용도지역 플러스 알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주거지역에는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이 500%입니다. 중공업지역은 공업지역에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가장 용적률이 높습니다. 400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85조에 나와 있는데요. 1종 전용 주거지역은 100%,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 공업지역은 350%, 중공업지역은 400%. 정답은 3번. 48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실효에 관한 문제인데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은 5번인데요. 이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실효가 됩니다. 근거는 제48조 제1항에 나와 있죠. 정답은 5번. 49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먼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를 말합니다. 이 문제는 별표 6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묻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공부할 수 없죠. 그래서 출제자들도 어느 정도 답을 맞출 수 있도록 힌트를 줍니다. 1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단란주점 들어올 수 없죠. 2번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격리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사람이 많이 운집하니까 주거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이연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가스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취급소 판매소 필요하죠. 해당됩니다. 5번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것, 4,000은 해당이 안되고 3,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근거는 시행령 71조 제1항 별표 6에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고 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정답은 4번. 50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용도지구 세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억 보호지구,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정답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31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목의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역사 문화를 보호하는 지구이죠. 나목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이라는 것은 공항, 항만,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입니다. 보호하는 지구입니다. 다목의 생태계 보호지구, 말 그대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지구입니다. 니은 방제지구,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특정개발 방제지구. 방제는 재난방제인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연방제하고 시가지 방제지구만 있습니다. 특정개발 방제지구는 오답. 근거는 31조 제4호에 나와 있습니다. 시가지 방제는 말 그대로 시가지 내 재해방이고, 나목의 자연방제는 자연상태인 해안변, 하천변 대상입니다. 디귿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문제에 보면은 주거경관, 시가지경관이 비슷하잖아요. 주거경관지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1호에 나와 있죠. 자연경관,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한 지구입니다. 나목의 시가지경관지구는 시가지 내 경관을 보호하는 지구이죠. 다목의 특화경관지구는 특정한 경관지구 보존인데요. 수계의 수변, 문화재 등 보호를 목적으로 지구를 지정합니다. 리을 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 농어촌 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먼저 자연칠학지구하고 농어촌 칠학지구가 겹쳐 있잖아요. 농어촌 칠학지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31조 7호에 나와 있는데요. 자연칠학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칠학 정비하는 지구이고, 나목의 보호칠학지구, 새로
2025년도에 법률이 개정돼서 삽입된 내용입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칠학을 농촌의 주거환경 보호와 주거기능 강화 목적으로 지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목의 집단칠학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죠. 정답은 1번. 51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계수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먼저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계수가 높다는 것은 시설 설치로 인구 교통 수요를 크게 유발하는 시설을 찾는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단독주택, 2번 장례시설, 3번 관광휴게시설, 4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5번 비금속 강물제품 제조공장. 정답은 3번이죠. 관광휴게시설이 인구 유발, 교통 유발 가장 높게 보이죠. 근거는 시행령 제69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의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계수란 별표 1의 3과 같다 해서 우리가 별표로까지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상식으로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은 0.7, 장례시설 0.7, 관광휴게시설 1.9 높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 1.6, 사람이 많이 모이죠. 5의 비금속 강물 제품 제조공장 1.3.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해야지 일일이 암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정답은 3번. 52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먼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게 용도 지역이고,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강화하거나 완화에 적용할 때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적용합니다. 이 문제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 지구가 해당이 되겠죠. 기억,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번 용도 지구, 용도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제2조 제16호에 나와있죠. 용도 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게 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답 1번. 53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가 있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도지사 요청은 오답인데요.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안되면은 도교통부 장관한테 요청합니다. 근거는 제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인데요. 제3조에 보면은 제3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호에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2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호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4호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인데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이죠. 제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가지고 대통령령 제4조에
2항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천재지변이 들어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4번 도시발 구역의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 시행적으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때는 기준이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분할할 때도 당연히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5조 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구역 지정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 등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구역을 지정하고 후에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4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원칙적으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데 시행령 6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1호 자연녹지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문제 5번 허용되지 아니한다. 오다. 정답은 3번. 54번 도시개발 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이 문제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 사업과 병행할 때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국가,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정답은 1번인데요. 국가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법리화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의 지정권자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되는데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들어가 있지 않죠. 문제 1번 사업시행자의 지방자치단체 등만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는 제외됩니다. 정답 1번. 55번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은 토지주 등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 후에 토지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1번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한지 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한지 처분 신청하여야 한다가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40조 제4항에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60일 이내에 한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 신청하여야 한다는 오답. 2번 도시개발 구역이 이 이상의 한지계획 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루지는 도시개발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한지계획 구역별로 책정할 수는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한지구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눌 때 한쪽은 상업적이 될 수 있고 한쪽은 농림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지 않고 한지 계획 구역별로 책정을 합니다. 시행규칙 제2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구역별로 책정할 수 없다. 오답. 3번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개별 공시지가는 세금 낼 때 개별 공시지가로 책정하죠. 가격이 낮습니다. 감정평가로 해야 됩니다. 시행령 57조 제6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개별 공시지가 오답.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가 없습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은 대부분 제자리 한지에 지정되지 않죠. 나무 토지에 한지가 지정되는데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는 제3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4번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오답. 5번 한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한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법리와 상식이 맞죠. 필지별로 한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근거는 28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5번 정답. 정답은 5번. 56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부 시행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부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사업 시행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 지방공사나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맡기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기역 실시설계, 니은 기반시설공사, 디귿 부지조성공사, 리을 조성된 토지의 분양, 모두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다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 근거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1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에 보면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이 1호 실시설계, 2호 부지조성공사, 3호 기반시설공사, 4번 조성된 토지의 분양, 다 해당이 되죠. 정답 5번. 57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부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은 세 가지가 있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두 번째는 환지 방식, 세 번째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1번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옳은 내용입니다. 근거는 시행령 4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 방식에 의할 수 없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은 수용을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환지 방식으로는 안됩니다. 다른 시행 방식에 의할 수 없다. 오답. 근거는 시행령 4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 사업부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할 수 없다는 오답인데요. 근거는 21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에 도시개발 사업부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현금으로 청산하는데 전부 한지 방식은 토지로 받는 거죠. 유리하기 때문에 변경 가능하고, 2호에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혼용 방식은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토지로 주죠. 그런데 전부 토지로 주면은 유리하기 때문에 변경 가능하고, 3호에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현금으로 주다가 현금 플러스 토지로 주면은 유리하죠. 변경 가능합니다.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부 시행 방식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자는 시행 방식을 선택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는 시행령 43조에 나오는데요. 제1항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용이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받고 시행 방식을 정하지 않습니다. 문제 4번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 오답. 5번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해야 한다. 먼저 규약은 토지주 등이 개발 사업을 할 때 규약을 정하고, 조합이 사업을 할 때는 정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할 때는 시행 규정을 작성합니다. 근거는 11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 규정을 작성해야 됩니다. 정답 1번.
58번 도시개발 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1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 후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토지 등을 수용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2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11조 제1항 5호 및 7호부터 11호까지 민간이 해당되죠.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1호부터 4호는 국가 및 공공기관입니다.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 상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인데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은 지급보증 없이 상한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2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11조 제1항 5호부터 11호까지 민간이죠. 민간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죠. 지급보증 없이 토지 상한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반드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제25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가 있는데 제2항에 시행자,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한다고 되어 있죠.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정권자 승인 없이 오답. 4번 운영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다. 3분의 1 초과는 오답인데요. 3분의 1 이내입니다. 근거는 제25조 위에 나와 있죠. 제1항에 공급될 수 있는 운영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수의계약 방법에 의할 수 없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57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5항에 시행자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호에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 문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5번은 1호에 해당하지 않아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2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자로서 정비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이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관에는 정비구역, 이치, 면적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근거는 제40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시장군수 등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 때는 그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고시일에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가 아니라 다음날이죠. 통상적으로 취소나 실효 등은 다음날입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6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3번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명칭에 반드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유는 조합은 주민보호와 대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는 제38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사가 아니라 가장 중립적인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근거는 제42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예외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예외 지역이 아니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건축 사업만 가능합니다.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23조의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 예의 지역 오답. 정답은 1번.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비용 부담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옳은 내용인데요. 근거는 92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융자를 알선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는 제95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없다는 틀려서 정답입니다. 3번 정비구역의 국유 공유재산은 사업 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옳은 내용이고 근거는 제98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을 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근거는 93조 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5번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제94조인데 제2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문제 5번 옳음. 정답은 2번.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분양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위해 조합원에게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를 하는데 분양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분양 신청 자격, 2번 분양 신청 방법, 3번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4번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5번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은 4번인데요.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조합원 개인 정보죠.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개인한테만 통지합니다. 근거는 72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 호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각 호가 1호, 2호, 3호, 4호, 2호의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이 나와 있습니다. 통지 대상입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간신문의 공고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59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 나와 있는데 3호의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 4호의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5호의 분양 신청 자격, 6호의 분양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공고해야지만이 일반 사람들이 분양 신청을 하겠죠. 문제 4번은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통지 대상입니다. 통지 대상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드려야 하는데 경미한 변경일 경우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중대한 변경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번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번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번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를 변경하는 경우, 5번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정답은 4번인데요.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가 아니라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입니다. 근거는 제6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제6조 제4항에 경미한 변경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1호의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호의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대부분 단축하는 경우는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이 해당이 됩니다. 문제 2번 해당. 3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1번 해당. 4호의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번 해당. 5호의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문제 4번 25%는 중대한 변경으로 정답입니다. 6호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호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호의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문제 5번 해당. 9호의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서 변경하면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경미한 변경이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총회의 소집에 관한 규정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조합 정관을 변경할 때 총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총회 개최 요건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두 번째,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17인데요. 근거는 도시정비법 제44조 2항에 나와 있는데요. 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도 있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 그리고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는데 예외적으로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엄격하게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통보하는데 실무에서도 대부분 통지할 때 7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정답은 4번.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한다. 14일 이상 주민 공람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제6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옳고 2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근거는
정비법 제7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2번 옳고 3번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진입로 지역과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8조 제3항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된다. 먼저 정비구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의 거주자가 조합원이 되죠. 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아니 됩니다. 근거는 제19조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정비구역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4일 동안 쌓아두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일 동안은 틀렸는데요. 근거는 정비법 시행령 제15조에 나와 있습니다. 6호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문제 5번 14일 동안은 틀려서 정답은 5번. 65번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부동산 공법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부동산 공법 법령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정답인데요. 먼저 도시계획 예정도라는 것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나무 토지에다가 선만 그어놓은 것을 도시계획 예정도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예정도가 8m 이상일 때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근거는 제2조 제12호에 나와 있습니다. 12호의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단 강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감옥의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폭에 관계없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고 남옥의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다목의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문제 1번 정답이죠. 라목의 감옥부터 다목까지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번 단독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인데요. 근거는 제2조 제2호에 나와 있죠. 단독주택의 종류 범위해 가지고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중주택은 하숙집을 생각하면 됩니다. 3번 공동주택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등이 포함된다. 공동주택에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죠. 근거는 제3호에 있는데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4번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건축물에 부속토지가 당연히 포함되죠. 오답인데요. 근거는 2조 1호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난방 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이 문제는 복리시설하고 지역난방 공급시설은 기간시설입니다.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오답. 근거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66번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받을 때는 엄격하게 법령에서 규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1번 조합장 선출 동의서, 2번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3번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번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5번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은 2번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인데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 정산서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근거는 시행령 2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감옥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가지고 가로 1 창립총회 회의로 가로 2 조합장 선출 동의서 문제 1번 해당 가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하는 조합 규약 문제 3번 해당 가로 4 조합원 명부 가로 5 사업계획서 가로 6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문제 5번 가로 7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로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해가지고 국토교통부령 제2호에 조합원 자격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해가지고 문제 4번 해당됩니다. 문제 2번은 조합원의 동의를 받는 정산서는 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틀려서 정답 2번 67번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내용은 국민 주거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거정책을 수립 변경할 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기억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이 주거정책의 핵심 정책이 아니고 법대로 하면 되죠. 근거는 2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안료된 용적률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도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당 각호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죠. 니은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국민 주거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죠. 제58조 제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등과 지역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 니은 정답이죠. 디귿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정답인데요. 근거는 63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가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디귿 정답은 4번 68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번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파트만 짓지 말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근거는 제15조 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500세대가 아니라 600세대입니다. 오답 근거는 15조 제3항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 도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3번 옳고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근거는 17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인데요.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3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 69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사용검사 후에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간 경우 매도 청구로 찾을 수 있는 대지 면적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법 62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4항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제5항 제1항에 따른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하고 2년 이내가 정답인데요. 근거는 주택법 62조 제4항하고 5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4항에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한다. 5%가 넘으면은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됩니다. 제5항의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정답은 2번. 70번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 먼저 청문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불리한 처분을 하였을 때 당사자한테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1번 공업화주택의 인정 취소, 2번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3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4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의 취소, 5번 주택건설 사업의 등록 말소. 정답은 1번인데요. 공업화주택의 인정 취소는 요건 상실 시 행정청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기소갱이이기 때문입니다. 의견 청취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적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두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96조에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호의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말소, 5번 해당이 되죠. 2호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문제 2번. 3호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문제 3번. 4호의 리모델링 허가 등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문제 1번은 청문 대상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 71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2번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4번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예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번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답은 4번인데 소유권 분쟁을 사업주체가 소송 예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소송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소송 예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시행령 31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1호의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이 되죠. 2호의 해당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문제 4번 소송에는 틀려서 정답. 3호의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1번. 4호의 천재지변 또는 사업 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번 해당. 5호의 공공택지의 개발 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문제 2번에 해당되죠. 정답은 4번. 7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건축주가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허가권자한테 신청하면은 허가권자가 사전 결정을 통지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업, 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니은 산지관리법 제15조 2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 디귿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 리을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인데요. 디귿이 해당이 안 되죠. 보존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 허가는 반드시 도시지역 안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지역 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 밖이죠. 근거는 건축법 10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6항에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 각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1호의 개발행위 허가, 2호의 산지관리법 제14조와 15조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와 산지 전용 신고. 단서조항이 있는데 다만 보존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비도시지역이죠. 문제 니은 정답. 3호 농지 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4호 하천 전용 허가. 정답은 2번. 73번 건축법령상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조정, 자문하고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1번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근거는 4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오답인데요. 이해관계자들 다 들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4조 6의 제2항에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 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번 신청인과 허가권자만 한한다는 틀려서 정답. 3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는 내용인데요. 근거는 제4조 5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문제 3번 옳고. 4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열람도 하고 사업장에 출입해야지 조사도 할 수 있죠. 근거는 제4조 6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5번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건축법령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는 제4조 4 제1항에 나와 있죠. 정답은 2번. 74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문제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중단 시 안전조치 이행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행정청이 대응하기에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1001%인데요. 근거는 건축법 제13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1번. 75번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이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대지에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할 경우 어떤 시설을 허가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수련시설 중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2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3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4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5번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정답은 4번인데요. 먼저 숙박업소가 1번, 2번, 5번이 해당이 되죠. 숙박업소는 주민 편의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3번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은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은 주민들한테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제공할 수 있어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는 건축법 29조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대통령령 제22조에 나와 있는데 1호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2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총포 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놀이연습장을 제한다. 2번, 3번이 해당이 되죠. 3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문제 4번 정답이죠. 4호에 의료시설, 5호에 교육연구시설, 6호에 노유자시설, 7호에 운동시설, 8호에 업무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4번. 76번 건축법령상 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는 철도 시설 관련해서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역 플랫폼, 니은 운전 보안 시설, 디귿 철도 선로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리을 해당 철도 사업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전부 해당이 되는데요. 정답은 5번. 근거는 건축법 제3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호에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당 강목의 시설에 가지고 가목 운전보안시설, 라목의 철도 선로 이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목의 플랫폼, 라목의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용용 급수, 급탄 및 급유시설. 정답은 5번. 77번 건축법령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 분리해서 축조하는 경우 시장, 군수에게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m의 통신용 철탑, 2번 높이 4m의 옹벽, 3번 높이 8m의 굴뚝, 4번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 대피호, 5. 높이 4m의 장식탑. 정답은 5번 높이 4m의 장식탑인데요. 근거는 시행령 제118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에 높이 6m를 넘는 굴뚝, 3번이 해당이 되죠. 3호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 문제 5번 4m 장식탑은 틀리는데요. 넘는이 들어가기 때문에 4m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틀려서 정답. 5. 높이 2m를 넘는 옹벽. 문제 2번 해당. 6호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 대피호 문제 4번 해당. 7호 높이 6m를 넘는 골프 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문제 1번 해당. 8호의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 예백이 없는 것. 9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의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정답은 5번. 78번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먼저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2개 이상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묶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제도를 결합건축물이라고 합니다. 1번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명시 대상. 2번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명시 대상. 3번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 증명서. 법인인 경우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아니고 법인 등록증을 명시해야 됩니다. 3번 정답. 4번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해당. 5번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성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명시 대상입니다. 근거는 건축법 제77조 16에 나와 있습니다. 제1항에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호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이치 및 용도지역 문제 1번. 2호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문제 2번. 3호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문제 5번. 4호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문제 4번. 문제 3번은 지방세 납세 증명서가 아니고 부동산 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정답 3번.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농지법 제2조에서 농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농지법 시행령 2조 제2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문제 기억 정답. 니은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관상용 수목 조경 목적으로 식재할 때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는 시행령 2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농지법에 다년생 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해가지고 3호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해가지고 가로 열고 조경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제 되어 있습니다. 문제 니은 조경 목적 식재는 제에서 오답. 디귿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계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 시설의 부지. 계량시설, 양배수 시설 부지는 농지에 해당이 됩니다. 시행령 2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3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 가지고 1호에 토지의 계량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해 가지고 가목에 양배수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디귿 정답. 정답 3번. 80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이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농지 소유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역 경영에 유용할 때만 농지를 소유할 수가 있고, 농지를 이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억, 가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 솟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니은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주인 경우.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농지를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국내 여행은 안 되고 해외 여행
3개월 이상 농지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만 가능합니다. 디귿 선거에 따른 공직침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침은 이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이 해당이 되는데요. 근거는 농지법 제9조의 농지의 이탁 경영 관련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농지 소유자는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소유 농지를 이탁 경영할 수 없다. 이탁 경영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1호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호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국내 여행은 안됩니다. 3호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이탁 경영 가능하고 4호의 질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침 문제 디귿 해당이 되죠. 5.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이탁 경영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 6호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이탁하는 경우 일부를 이탁하는 경우는 되고 전부를 이탁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정답은 3번